모두가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데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를 통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나는 내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작은 습관 변화가 삶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써보려고 한다. 몇 년 전 나는 전형적인 직장인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문득 지금의 생활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늘 피곤했고 스트레스 때문에 체중도 늘고 있었으며 건강 검진 결과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 수준이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후 나는 극적인 변화가 아닌 일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작은 변화를 시도하기로 마음먹었다. 먼저 시작한 것은 아침 루틴을 조정하는 것이었다. 매일 아침 10분 일찍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귀찮게 느껴졌지만 몇 주가 지나자 몸이 확실히 개운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작은 습관은 하루를 시작하는 나의 기분을 의미 있게 바꿔줬다. 또한 점심시간에 짧은 산책을 하기로 했다. 내 사무실 근처에는 작은 공원이 있어서 날씨가 좋을 때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연습을 했다. 이러한 짧은 휴식은 오후의 나른함을 줄여주었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끼는 작고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식단에서도 작은 변화를 주기로 했다. 한순간에 모든 식습관을 바꾸기보다는 매일 한 끼는 꼭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포함하려고 했다. 이 역시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신선한 재료의 맛에 익숙해졌다. 결국에는 전반적인 입맛이 자연적으로 건강한 음식을 더 선호하게 되면서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되었다. 수면 습관도 개선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대신 조용히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면서 하루를 마감했다. 이렇게 작은 습관들이 쌓이자 나는 삶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피로감이 줄고 에너지가 넘치며 무엇보다 정신이 맑아졌다. 물론 이러한 변화를 이루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무턱대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했다면 좌절했을지도 모르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천천히 하나씩 나에게 맞춰나가니 부담없이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는 누군가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냐고 물으면 일상에서 시작한 아주 작은 변화부터 강조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대단한 목표나 엄청난 노력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지속 가능성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서로 연결되며 어느 순간에는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결과들을 가져다준다. 나의 작은 습관 변화가 다른 이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랜 세월 동안 인류는 생명을 연장하고 젊음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빠르게 발전하는 의학 덕분에 노화의 속도를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식단과 생활 습관은 우리 삶의 질과 수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식단 부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노화를 늦추는 식단의 기본은 항산화 물질에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에는 비타민C, E 등 다양한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고구마나 당근 같은 뿌리, 채소는 베타카로틴을 통해 피부 건강을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단백질 또한 중요한데요. 콜라겐, 합성과 근육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이 많은 생선,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 정어리 등을 섭취하면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식물성 단백질을 얻기 위해 두부나 퀴노아 같은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좋은 지방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 오일 등은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을 제공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반면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이 많은 패스트푸드, 가공식품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염증을 유발하고 세포 노화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식단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근육과 뼈를 강화하여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한다면 체지방 감소와 함께 심장 건강까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단, 운동은 과도하게 하기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게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에 있어 스트레스 관리 또한 필수적입니다. 장기간 스트레스는 염증을 증가시키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등의 이러한 기법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을 찾는 것이 필요하며 충분한
수면은 뇌와 신체의 회복을 돕는 가장 큰 에너지원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긍정적이고 활기찬 인간관계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여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양한 모임에 참석하거나 가족 및 친구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노화를 늦추는 데 있어서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건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적절한 식단과 꾸준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건강한 인간관계가 어우러졌을 때 우리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몇 년 전 지친 몸으로 헬스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날이 기억난다. 그때의 나는 운동에 대한 열정은 넘치지만 회복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던 초보자였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근육통과 피로감은 매일 이어졌고 결국 운동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릴 뻔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한 나는 운동 후 회복을 돕는 데 집중하기로 마음먹었다. 첫 번째로 나는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운동 후에는 땀으로 잃은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주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와 운동 직후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였다. 특히 신선한 레몬즙을 물에 넣어 마시면 상쾌함이 더해져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균형 잡힌 식단을 고려하게 되었다. 운동 후에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적절히 섭취해 회복을 돕는 것이 중요했다. 나는 스무디에 시금치와 바나나, 그리고 프로틴 파우더를 넣어 마시기 시작했다. 아침에 빠르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도 영양소를 채워주는 이 스무디는 나의 최애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추천하기 시작했다. 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스트레칭을 빼먹지 않으려 노력했다. 운동 후에는 최소 10분 정도 간단한 요가나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이완시키고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다.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하루하루 지나면서 몸이 더욱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과정을 통해 스트레칭의 중요성을 저절로 알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충분한 수면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매일 7시간 이상의 숙면을 취하려고 노력했다. 수면 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피하고 조명을 어두운 편인 주황색으로 교체하면서 몸을 휴식 모드로 만들었다. 깊은 잠에 빠져들면서 아침에는 개운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흔히 간과하기 쉬운 마음 챙김도 내가 새롭게 들인 습관 중 하나였다. 나는 매일 명상 앱을 켜고 10분간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을 통해 정신은 더욱 맑아졌고 스트레스는 감소했다.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서야 나는 진정한 회복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런 습관들을 매일 꾸준히 실천해 나가면서 내 몸은 점점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운동 후에도 고통스럽던 근육통이 줄어들었고 운동 자체에도 더 많은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경험한 이 변화를 친구들에게 전파하면서 그들도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게 되었다. 지금까지 내가 실천해온 운동 후 회복을 돕는 습관들은 그리 특별하지 않았다. 그저 일상의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그 변화를 통해 지금의 나로 성장할 수 있었음을 깨닫는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 나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매일 실감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바쁜 도시의 일상 속에서 한 청년이 있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영준이었다. 영준은 매일같이 회사에서 쏟아지는 업무와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점점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마음은 항상 불안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준은 친구로부터 명상과 호흡법이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영준은 명상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결심하고 근처 명상센터를 찾아갔다. 명상센터에 도착한 영준은 첫눈에 그곳의 고요함에 매료됐다. 선생님은 처음 온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초보자용 세션을 제안했다. 영준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가만히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온갖 잡생각이 떠올랐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는 의구심부터 있다가 저녁엔 뭘 먹지? 라는 생각까지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명상 선생님은 모든 생각을 흘려보내고 아무것도 판단하려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렇게 영준은 잠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한편 선생님은 빠르게 흡입하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법을 알려주었다. 이 방법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처음에는 숨을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영준은 조금씩 익숙해졌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그 다음 아주 느리게 내쉬는 동안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몇 주간 꾸준히 명상과 호흡법을 연습한 영준은 눈에 띄게 달라진 자신을 발견했다. 작은 일에도 불안해하던 그가 이제는 작은 문제들은 흘려보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쉽게 화가 나던 그는 이제는 먼저 심호흡을 하고
자신을 진정시키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주변 사람들도 그런 영준의 변화를 알아채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그의 편안한 미소가 돌아왔다고 말했다. 영준은 이제 매일 아침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회사에서도 잠깐 짬이 날 때면 한적한 곳을 찾아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는 명상과 호흡법을 통해 자신을 지키고 보다 긍정적인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마음의 고요함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도 얻었다. 결국 영준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배우면서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았다. 그를 무겁게 짓눌렀던 짐들은 이제 새털같이 가벼워졌고 삶의 여러 난관에도 기쁘게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 명상과 호흡법은 어느새 그의 삶의 부분이 되었고 그는 이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고 있었다.